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大統領の訪日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なる訪日となりました。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본회의 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방일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둔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희생시켰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의 의미와 성과,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방문이 다시 시작됐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원덕 교수께서는 혹시 12년 만에 방일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로는 근 10년간 한일 관계는 좀 복합 골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또 혹자는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발을 띈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일 간에 당장 부딪혀 있는 현안들, 갈등 현안들이 있습니다. 징용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 3대 현안을 나름 해결의 방향을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은 네. 그런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플러스로 말씀드리자면 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김용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기시다 총리는 웃었고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웃었고 일본 국민도 웃었고 그렇지만 한국민은 화가 나는 뭐 이런 그 결론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 미래로 가는 것을 누구나 다 저는 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문제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일 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바로 미래로 가는 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네, 양쪽의 이제 교수님들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 리더 그리고 청년 세대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한일 기업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요,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첨단 산업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건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고요. 특히 이 자리에 한국 4대 그룹 총수도 함께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원덕 교수님, 이것은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경제 분야에서는 당장 일본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던 수출 규제 문제를 해제하는 게 큰 현안이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요. 네. 아마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한일 관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망의 교란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로 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반도체, 네.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산업 기술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일 간에는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산업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본이 그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거는 우리 징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하나의 보복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내 그 산업 기반을 오히려 그 강화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했고 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그 문제를 돌파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강하다고 하는 소위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있어서의 일본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그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한일 간의 산업 협력이나 산업 협력 또 이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클리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일로 인해서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했고 수출 규제 해제 등 꼬여있던 한일 현안이 일괄 타결 형식으로 매듭을 푼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또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김 교수님께서는 실제 양국의 득과 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득과 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미래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시다 총리는 매우 섬세하게 협상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그 득실을 따지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문제는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또 북핵 문제랄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 한미일 공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지소미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푸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서의 일본의 좀 더 적극적인 그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 대안의 모색이랄지 또는 협력, 지소미아 외의 다른 부분에서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바로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그래야 이제 한일 간의 득실의 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